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냈습니까? 자, 오늘 진도는 163페이지죠. 복습을 조금 하고 진도 진행하죠. 자, 전 시간에 118페이지에 중개사무 설치 배우셨죠? 그 다음 130페이지에 사무소 이전,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배우신 다음에 138페이지에 사무소 명칭 5개 광고물,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 배우셨죠? 기억이 안 나신다. 인장 등록 배우셨나요? 자, 사무 설치 쪽은 법인의 분사무소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설립 등기해야 성립되는 사람이 법인이죠. 등기할 때 드는 가게가 주된 중개사무소, 주사무소이고 분사무소 둘 수 있죠. 동일한 같은 시군구 안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없다. 그 말은 주된 사무소가 속하고 있는 시군구는 빼야 되겠죠. 시군구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구별 둘 수 있는 게 분사무소. 여기는 등기할 때 등기이사를 두죠. 대표자하고 사원 임원이 있고, 분사무소에는 누가 있고요? 책임자라 하고, 대표자는 누구 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듯이 책임자도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사원 임원 포함하여 전원이 중개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실무교육 받듯이 누구도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그죠?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고? 시도지사. 어쨌든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처럼 국가기관이 들어가는 규정은 다 공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목을 공부하실 때 특히 오늘 배우시는 공인중개사 법령 과목은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실무교육 실시해야 한다 할 때 법에서 시도지사는 나오면 국토부 장관은 해도 틀리고 장례시험처럼 등록관청은 이렇게 해도 틀린다는 거예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하듯이 여기에 분사무소도 중개업을 해야 하는 사무소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할 것이고, 여기는 등록 신청을 하죠. 법인은 이중 등록할 수 있다. 법인도 이중 등록이 안 되니까 주된 사무소만 등록을 하니까 여기는 설치 신고하고, 여기는 등록증을 받아서 게시한다라고 하고, 여기는 신고했으니까 신고 확인서를 게시합니다. 그러면 등록 절차에서는 후일 업무를 개시한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경우에 대비해서 보증보험 공제처럼 보증 설정 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 신고하지만 여기는 등록 절차가 아니고 설치 신고니까 신고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한다. 그죠? 그러면 분사무소에 관한 절차 세 가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 설치한 다음에 이전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에서도 책임자가 중개물을 수행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인장 등록해야 되겠죠. 어디 가서 한다? 성산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성산구 빼고 만약 진해구에 분사무소 둘 수 있죠.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진해구청장인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관청인 성산구청장이.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 나면 그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야 한다. 이게 큰 기준이고, 두 번째는 분사무소에서는 누가 있어요? 책임자가 있으니까 분사무소에서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 분사무소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한다.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다음에 누구? 책임자가 나와야지 대표자면 안 되고. 큰 기준이고 매년 나오고, 분사무소에서 5개 광고물 간판 설치할 때 누구 성명을 넣어라? 분사무소는 무조건 책임자가 나와야지 대표자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큰 기준입니다. 중개사무소는 한 개의 사무소를 개업 공인 중에서 두 사람 이상이 각각 등록증을 고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공동사무소, 합동사무소를 했는데 합동 개념이 일본식 표현에서 바뀌었다 그랬어요. 공동 사용으로.
공동 사용하자는 말은 각자도 어떤 가게 없애고 한 개를 합치자 그 말이죠. 아무리 지역이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처럼 등록 간성이 달라도 이전 신고에 들어오면 되죠. 이전 신고를 하는 목적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목적이면 그 사무소를 이미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미 임대차 계약한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로 했다면 이전 신고해오면 되는데 그 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동 사용 승낙서만 첨부해서 이전 신고해 들어오거나 아니면 개설 등록 신청하면 되죠. 그래서 제한은 공동 사용은 종별이 달라도 공동 사용할 수 있고 시군구가 달라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절차상으로 이전 신고하거나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그 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동 사용 승낙서만 첨부하면 된다. 그죠? 다만 공동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를 받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결격 기간 중이죠. 이 사람만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두었던 가게는 이전할 수 있다. 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반드시 개념을 구분하실 게 이전은 법인의 분사무소 이전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빼고 등록증을 걸고 있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포함하여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몇 사람? 두 사람처럼 등록증을 걸고 있는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이전인가 신고 확인서를 게시하고 있는 분사무소 이전인가 꼭 구분하셔야 돼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이전 나오게 되면 앞에 항상 체크하고 보실 게 중개사무소 이전인지 분사무소 이전인지 구분하셔야 돼. 일단 공통은 중개사무소이든지 분사무소이든지 동일 시군구 내에서 이전할 수도 있고 밖으로 이전할 수 있죠.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이전했다면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다.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2월 7할 때 2월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교부해야 한다. 반납해야 한다. 나오면 절차 조항이죠. 어디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그럼 신고를 한다는 말이 나오면 이미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있는 등록증에 있는 소재지를 고쳐야 되니까 신고 확인서에 있는 현재 분사무소 소재지를 고쳐야 되니까 이전하게 되면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등록증을 첨부하고 분사무소 이전이면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죠. 이걸 첨부한 이유가 현재 가지고 있는 등록증에 있는 소재지를 신고 확인서에 있는 소재를 고쳐야 되니까 내가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이 서류 보시고 맞게 고쳐달라 그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등록 기준에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두었다면 항상 어디로 이전하는 것은 자기 의사지만 이전한 지역에도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해야 되겠죠.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는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했다면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할 때 가져온 등록증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받았다면 원칙은 관할 지역 내로 이전했든지 시군구 밖으로 이전했든지 등록증 신고 필증 원칙은 뭐 해야 한다? 재교부해서 세건 내주라 그 말이죠. 그런데 다만 이전 신고를 받고 이전한 지역 보니까 성산구 내에서 이전할 수 있죠. 여기 진해구 내에서 이전할 수 있겠죠.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도 원칙은 뭐 해야 되지만 재교부해야 되지만 관할 지역 내이면 시군구 변동이 없으니까 첨부한 등록증에 있는 소재지 부분만 지우고 신고 확인서에 있는 소재지만 지우고 처음에 받는 것을 교부받는다 하죠. 교부받은 등록증 신고 필증에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줄 수 있다. 그걸 교부할 수 있다고 하죠. 작년 시험에 되게 나온 것이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 이렇게 조건이 지어지면 반드시 뭐 해야 되고 재교부해야지 교부하거나 해서 교부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사무소 이전은 계약 알선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늘 이제 구분하실 게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소장이 하는 일이 당사자 간에 개입해서 계약을 알선 도와주고 보수를 받는 중개업무인가 중개업무가 아닌가를 구분하시라 그랬죠. 중개업무와 관계 있는 것은 다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 계약 알선 업무인 중개업무와 관계없는 것은
과태료 처분 그랬죠. 사무소 이전은 내가 어디로 갈까 내 마음이고 계약 활성과 관계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신고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그죠? 그럼 이제 구분하실 게 여기 분사무소는 진해구에 두었다가 진해구 내에서 이전하든지 진해구로 밖으로 이전하든지 이전하게 되면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어디 가서 신고한다?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그러면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할 때 신고 확인서하고 임대차 계약서 들어갔죠. 관할 지역 내로 이전했다 나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면 되죠.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이면 반드시 재교부해야 한대. 여기서 신고받고 서류 다 관리하고 재교부했는데 이전한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은 알고 있나요? 모르니까 이전 전에도 모르고 이전 후에도 모르죠. 그러면 신고받은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은 내 관할 법인 분사무소를 진해구에서 만약에 김해시로 옮겼다. 그러면 진해구청장은 이전 사실 모르고 있으니까 이전했습니다라고 통보해주고 김해시장인 이종회의는 네 관할 지역 내로 분사무소 이전에 갔으니까 앞으로 관리 감독 잘 부탁합니다라고 이전 전 및 이전 후 두 군데 통보만 하면 끝. 서류 송부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개념은 분사무소는 어디로 가든지 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절차는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고 등록하기 때문에 서류는 다 어디서 관리하고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이 관리하고 모르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통보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보시면 중개사무소 이전인가 앞에 분사무소 이전인가 이거 구분 없이 읽으시면 기출문제가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 이전 이렇게 나왔다고.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 이전 나오면 어디 간다고요? 주대인 사무소 나와야지. 이전 후 이렇게 하면 오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나오면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고 앞에 중개사무소 이전인가 분사무소 이전을 구분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게 분사무소는 다 신고해야 한다. 주사무소. 신고 필정 재교부해야 신고 확인서 재교부해야 한다. 주사무소. 통보해야 한다. 주대인 사무소. 주 기억납니까? 그렇게 하시고 개념이 다른 것은 이제 분사무소 이전이 아니고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를 성산구에 두었다. 성산구 내에서 이전할 수 있죠. 그러면 10일 이내 신고를 하면 교부할 수 있죠. 관할 지역 내니까 시험이 잘 안 나오고 성산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의창구로 옮긴다. 그러면 등록증 게시하고 있는 무엇을 중개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다.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에 이전 나오면 등록관청에 변동이 있나요 없나요? 등록증을 가지고 성산구 밖으로 벗어났으니까 등록관청에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분사무소는 관할 지역 밖으로 벗어나도 여기만 등록관청이니까 등록관청에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서류는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에 이전 나오면 등록증 가지고 관할 지역 밖으로 벗어났네. 등록관청에 변동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 신고를 이전 전에 가서 신고할 것인가 이전 후에 가서 할 것인가 어디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어디 임으로? 여기가 이제 등록관청이니까 종전 등록관청 여기는 이제 등록관청이 아니니까 신고해야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그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할 때 등록증하고 임대차 계약서 들어왔죠. 관할 지역 바뀌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되고 재교부해야 한다. 그럼 자기 관할 지역 내로 들어왔다고 신고를 받았지만 자기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해온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각종 서류는 어디 남아있어요? 여기 성산구에 남아있겠죠. 그럼 성산구청장은 자기 관할 지역 내에 있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가 자기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르죠. 여기 중개업하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전하고 신고를 여기 했을 뿐이지 이전에 나왔습니다라고 신고한 적이 없었고 서류는 여기 남아있으니까 신고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모르고 있는 종전 등록관청에게 네 관할 지역 내에 있던 개업 공인중개사가 내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해왔다고 신고 들어왔습니다. 이전해온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각종 서류를 넘겨달라고 서류 송부 요청하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이전할 때는 서류 송부 요청한다 이런 개념이 있나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다 관리해버리고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관리하고 통보만 하고 끝이고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법인의 주사무소 포함하여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사처럼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가게가 관할 지역 외에 나오면 그때 등록관청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서류 송부 요청하고 요청받은 종전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서류 송부해야 되겠죠.
이전해 온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서류 관리는 여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서류 일치는 다 넘기라고. 이런 건 이제 단순 암기사로 나올 거죠. 지금 절차상이 중요한 것이 여기 성상구에 남아있을 때 법을 위반하였고 이전하기 전에 위반 사실을 종전등록관청에 적발해서 행정처분하려고 절차가 행정처분인 제재를 하려고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가 있다고. 진행 중이다 말은 절차는 여기부터 시작했죠. 마무리가 안 됐다고. 마무리를 해서 처분한 것도 넘겨야 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진행 중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여기는 처분권이 있는 등록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서류까지 넘겨라. 그 말은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도 누가 하라고?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분한다고. 그래서 분사무소는 주주주 끝이고 등록증 게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 나오면 이때만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 후. 송부 요청해야 한다. 이전 후. 행정처분한다. 이전 후. 절차 내용이니까 요건 분사무소 설치 요건만 좀 기억하시고 절차니까 관할 정리만 정확하게 하시고. 간단한 내용인데 시험에 나오는 것이 사무소 명칭은 상호죠. 사무소 명칭을 결정할 때 상호를 결정할 때 법에 쓰고 있는 문자는 꼭 넣어야 한다. 8자 뭐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5자 부동산 중개 문자는 넣어서 상호를 결정하도록 문자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요 두 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기 위한 상호 정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허용되는 문자이면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기득권 받고 무자격적인 상태에서 85년도 시험 제도가 있기 전부터 소장을 해왔던 사람에 대해서 기득권 인정해서 지금까지 중개업하고 있는 소장 이름이 줄여서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자격적이기 때문에 몇 자는 못 쓰고 8자 못 쓰고 5만 써야 되겠죠. 부자 드림 공인중개사 사무소 돼요. 부자 드림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부칙은 8자 못 쓰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들어가거나 부동산 중개 문자 들어가면 돼요. 부자 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부자 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요 두 개 문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허용되고 부칙은 개업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인대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못 쓴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면 소장이 아니면 8자 문자 못 쓰겠죠. 5자 문자 못 쓰겠죠. 유사한 명칭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유사 명칭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간판에 부동산 카페라고 적었다. 됩니까? 부동산 카페라고 적어서 부동산이라는 말을 넣어버리면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오인할 위험성이 큰 표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8자 5자뿐만 아니고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금지행위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넣으면 제재는 무조건 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재는 오로지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액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5개 광금을 설치해야 한다. 간판은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는 없지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판 실명제로 하자 해서 내부에 걸려있는 증이 있나 없나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법인 주된 사무소 등록증에 있는 누구? 주된 사무소 대표자 성명을 시험은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에 적혀 있는 누구 성명? 분사무소 문제는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를 표기한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사무소 명칭에 8자 5자 그 다음에 5개 광금을 설치하는 경우에 성명 표기 의무가 있는데 이걸 위반하게 되면 사무소 명칭에 8자 쓰지 않거나 5자 쓰지 않거나 부칙이 8자 쓰거나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8자 간판, 5자 간판, 유사명칭 간판 5개 광금물의 성명을 아예 표기하지 않으면 위법 간판이죠. 위법 간판에 대하여 철거명할 수 있다. 누가? 당연히 중개사무소 간판 문제니까 시도지사는 하면 안 되고 등록관청은 철거명할 수 있다.
철거 명령을 받은 사람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어떤 법에 따라서 대신 철거하겠다. 대집행법에 따라서 철거를 대신할 수 있다. 대집행은 대신 사다리차 불러가지고 철거하고 비용 징수하겠다. 것이 대집행이면 민사집행법 하면 안 되고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오늘 단독 문제 나올 것이 표시광고죠. 중개 대상물 부동산에 내놓은 의뢰받은 대상물 표시광고는 해야 한다. 표시광고도 자체도 나는 내 가게 직접 들어오는 워킹 손님만 받아서 중개하겠다. 표시광고는 의무가 없다. 표시광고 하는 경우 광고할 때 명시할 의무는 있다 없다. 명시 의무는 있다. 뭐하고 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라고.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되죠. 이 두 가지는 광고 매체가 인터넷 광고든지 전단지 광고든지 일간신문 광고 매체 불문하고 공통으로 광고할 때는 반드시 중개사무소 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연락처 여기까지였다가 상호와 유사한 것이 많아서 구분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에서 등록번호까지 명시해야 되죠. 소장의 성명을 넣어야 되죠. 법인이 광고 낼 때는 대표자의 성명을. 그래 원칙은 광고 매체 불문하고 공통으로 명시할 사항은 중개사무소하고 개업공인회사에 관한 사항이 공통으로 명시할 사항이고 원칙은 공통으로 명시할 사항에는 뭐가 빠지는데 중개 대상물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빠진다고. 그런데 광고 매체가 뭐일 때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는 공통으로 이 두 가지 외에 뭐까지 중개 대상물 소재지, 중개 대상물 면적, 중개 대상물 가격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인터넷 표시 광고에서 허위 매물 정보 등으로 피해가 워낙 심하니까 인터넷 표시 광고를 강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구분만 하시면 돼요. 광고 매체 불문하고 공통으로 명시할 사항,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특히 등록번호가 추가된 것.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때만 공통으로 명시할 것 외에 뭐까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까지. 됐어요? 이 인터넷 표시 광고를 강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표시 광고는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광고 내용을 보고 모니터링 기관에게 위탁을 줘서 네가 관리 감독해봐라. 그죠? 누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의 업무죠. 국토부 장관은 줄여서 국장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죠?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직방다방 들어보셨죠? 직방다방 네이버 담당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제출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국토부 장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위반이죠. 이건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인터넷 표시 광고 업무는 수탁기관,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죠. 누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누가? 위탁은 법에서 이 사람이 모니터링 업무 실시권자니까 국장만이 위탁할 수 있다. 위탁받은 기관을 모니터링 기관이라 하죠.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하고 수시 모니터링 업무가 있죠.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우시고 기본하고 수시처럼 딱 시험에서 딱 두 개로 쪼개지면 한 개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기본 계획서에 따라서 분기별 실시하는 것이 기본 모니터링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분기별은 4분기이기 때문에 분기별하면 개월수를 따지면 3개월마다 바뀌는 게 분기 아니야? 6개월마다 해서 틀린지 뭐. 여기는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 판단될 때 수시를 하는 것. 그럼 모니터링 기관은 내가 모니터링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다고 기본 계획서는 제출해야 되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 기관은 언제까지? 매년 12월 31일까지. 누구한테 제출? 국장에게. 그럼 기관이 위탁받아서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했죠. 수행한 결과 보고서는 누구한테 제출하고?
다 이게 주체하냐?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업무 주체이기 때문에 다 위탁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국장에게. 결과보고 제출해야 한다. 국장에게. 결과보고서 제출받은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누구한테 통보해서 밑에 있는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통보해서 내가 위탁을 준 기관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결과보고서 이렇습니다. 보시고 이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사항이 있으니까 필요한 조사나 조치를 해달라고 조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조사 조치 요구받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누구한테 통보하고 국장이 통보. 요 괄호 채우기 문제가 나올 만한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모의고사부터. 인터넷 표시 광고가 최근에 작년에 개정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표시 광고 할 수 있다부터 해서 공통으로 명시할 사항인가 여기 구분하시고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면 공통에다가 중개 대상으로 해서 넘어가고 인터넷 표시 광고를 규제를 강하게 해서 나온 것이 모니터링 업무다. 이 정도 구분하시면 돼요. 인장은 도장이죠. 중개무와 관계 있다 없다. 중개무가 중개 계약을 하고 확인 설명을 해주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고 서명 날인하고 보수받는 게 중개의 업무이면 서명 날인할 때 서명 및 날인할 때 사용할 도장은 서명 날인이 중개 업무이면 이때 사용할 도장도 중개 업무와 관계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나 실장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인회사를 인정한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정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는 말은 절차 규정이죠. 어디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면 등록을 하게 하는 것은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날인할 때 찍을 도장은 다른 거 찍지 말고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고 등록해서 쓰고 있는 도장은 바꿀 수도 있다. 바꿔서 다른 인정을 사용하려면 사용할 도장은 등록된 다음에 써야 되기 때문에 변경한 다음에 등록해야 되죠. 며칠? 편칠, 똥칠 이렇게 강조하시면 돼. 그러면 인장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다. 관계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사용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다 제재가 뭐?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사용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소속은 자격 정지. 그러면 등록할 도장은 어떤 도장인가? 법인이 아닌 자 하게 되면 법인이 아닌 그 말은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몇 사람? 두 사람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기득권 받은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인장 등록해야 할 사람에게는 소장은 아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도 인장 등록 의무자죠. 이 사람을 줄이면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할 도장은 제한 있나요 없나요? 인감 도장을 등록해야 한다. 그런 제한 없이 자기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고 크기는 얼마나?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 인장.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개인은 집에 있는 도장 10개 있다. 아무거나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감 도장을 반드시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자가 인장 등록할 때는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인감 도장을 등록할 때 그때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는 말을 쓰지. 법인이 아닌 자는 자기 성명이 나타난 도장이면 다 가능하니까 반드시 인감 도장을 등록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럼 법인이면 설립 등기할 때 두게 되는 주사무소하고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이 다르죠. 주대인 사무소하고 분사무소가 있다면 중개인에 사용할 도장은 법인은 등기한 사람이죠. 근거법이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누구의 인장을 여기는 반드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되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말은 법인의 주대인 사무소는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인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다른 인장하면 안 된다고. 그럼 여기는 법인의 인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니까 도장은 제한 있죠. 크기 제한 있나요? 크기 제한 없다. 그럼 여기는 법인의 주대인 사무소는 반드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니까 인감 도장을 반드시 등록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단 말은 어디만 쓴다?
주된 사무소만. 그러면 법인의 분사무소도 법인 가게이며 원칙은 법인의 인정을 같이 써야 되겠죠. 그런데 개인이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행위밖에 없듯이 법인도 등기할 때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인감 한 개밖에 없다면 분사무소는 성산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성산구 빼고 나머지 전국적으로 시군 구비를 한 개씩 둘 수 있는 게 분사무소이면 도장 한 개 가지고 같이 쓰라면 불편하니까 결론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이 써야 되고 다른 인장은 안 되고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정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도 있고 불편하면 대표자가 따로 파주는 사용인감 들어보셨죠? 본점에 법인인감이 있고 지사가 있으면 별도로 한 개 쓰라고 편하게 쓰라고 사용인감처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두 개 중에 선택 개념이에요. 선택 개념이기 때문에 한 개로 제한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X.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틀렸다고. 한 개로 해야 한다면 안 되고 법인의 인장을 선택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법 인장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고 단지 크기만 제한하고 인감 도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법인이 아닌 자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가름한다면 안 되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법인의 인장은 법인의 인장을 인감을 등록해야 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을 가름한다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크기 제한이 없고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법인 가게이지만 한 개 가지고 쓰면 불편하니까 분사무소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은 별도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시겠죠? 아직까지 복습이에요. 그죠? 지겹다 이제 벌써. 나중에 3, 4월까지 복습 들이시 가시면 어쨌든 뭐 가랑비 오늘 비가 지금 밖에 오는가요 지금? 가랑비 어쩌듯이 어쨌든 뭐 언젠가부터 민법은 이야기 못해도 중개사법은 서로 이야기할 때가 올 거야.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되겠죠. 뭐. 자, 휴업 신고해야 한다. 휴업을 하고자 한다. 미리 신고해야 한다. 재개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폐업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휴업은 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일정 기간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가게 문을 닫았다가 휴업 사유가 풀리면 다시 열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휴업은 신고해야 한다 나오면 무조건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 그러면 한 달, 두 달, 석 달 휴업할 때는 신고한다. 신고 대상이 아니고 3월 초과니까 4개월 이상일 때 휴업 신고하라 그 말이죠. 4개월 이상은 법에서 비교적 장기간이라 판단하고 휴업 신고 의무가 발생되었다면 4개월 동안 휴업하겠다고 3월 초과하는 기간 동안 휴업하겠다고 신고 들어올 때 뭘 첨부하라고? 등록증 첨부해야 되는 이유가 4개월 동안 휴업 사유가 있어서 신고할 때 얌전히 가게 등록증 걸어두고 쉬면 좋은데 법에서야 그 휴업 신고 기간 중에 등록증을 대여할 수도 있다고 보고 등록증을 가져오라고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휴업 신고는 4개월 이상일 때 신고하라 할 때 등록증 첨부해서 반납시키죠. 한 달, 두 달, 석 달은 휴업 신고해요. 석 달, 3개월 이내면 3개월 초과이니까 등록증 가게에 걸어두고 문 닫았다가 휴업 사유가 풀리면 가게 등록증이 있으니까 그냥 가게 문 열어서 신고할 필요 없이 저 업무를 재개해도 되죠. 한 달, 두 달, 석 달 휴업할 때 신고할 필요가 없었죠. 내가 개인 사정이 길어져서 만약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4개월 동안 입원할 수 있잖아요. 3개월 휴업했는데 재개하려고 하다가 4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최초 3개월 휴업할 때는 법적으로 아무런 휴재사항이 아니죠. 등록증 걸어두고 휴업했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 개인 사정을 보게 되면 3개월 휴업했다가 개인 사정이 길어져서 변경일로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3개월 휴업했는지는 등록관청이 알 수가 없다고. 그잖아요. 이제 4개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서 이때는 최초 휴업 신고하겠나요? 변경 신고하겠나요? 이때부터 휴업 신고 의무가 발생된다는 거야. 그러면 개념을 여기 재개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 말 나오는 것은
3개월 신고했다면 재개신고해요? 재개신고할 필요 없이 등록증 걸려 있으니까 재개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가게 물리면 된다는 겁니다. 변경신고해야 한단 말은 3개월 휴업했을 때는 변경신고란 말이 있나요? 3개월 휴업하고 다시 추가할 때 이건 개업 공유인사 본인 입장에서 보면 추가 연장이지만 법적으로 볼 때 이게 최초 휴업 신고니까 결론이 재개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나오면 뭐 한 다음이다. 휴업 신고해서 등록증이 반납되어 있는 다음에 재개하려고 보니까 등록증이 비어 있으니까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것이 재개신고. 4개월 휴업 신고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휴업 신고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재개가 안 되겠다고. 신고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업하겠다 신고 들어왔는데 이 기간이 끝나도 재개 안 되겠다. 그럼 추가 연장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바꿔달라는 것이 변경신고이기 때문에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나오면 뭐 한 다음이요? 휴업 신고한 다음에 이루어진 게 재개고 변경이기 때문에 여기는 등록증 첨부할 일이 있다 없다.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3개월 초과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이 반납되어 있는 이후에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는 것이 재개신고이기 때문에 등록증 첨부해야 한다 틀렸고 신고한 다음에 신고 기간을 바꿔달라는 것이 변경신고이기 때문에 등록증 첨부해야 한다 틀렸다고. 그럼 재개신고가 목적이 등록증 찾으러 왔다. 그 개념이면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신고할 때 반납받았던 등록증은 반환해 줘야 되겠죠? 며칠? 즉시 반환해야 한다. 여기 다고 휴업 신고는 3개월 초과할 때 신고 대상이죠. 휴업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개념은 최초 휴업 시작해서 한번 최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6개월까지. 다시 중개업하다가 또 휴업 사유가 있으면 최대 몇 개월? 최대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휴업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초과에 휴업할 수도 있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때문에 징집, 군대 간다고 입양, 취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 6개월 초과에 휴업할 수 있지만 그런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휴업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숫자가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고해야 한다. 얼마? 3월 초과. 초과할 수 없다. 얼마? 6개월. 다만 예배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는 것은 계약 알선 업무인 중개업무입니까? 중개업무와 관계없이. 중개업무와 관계없이 휴업하고 폐업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3월 초과 휴업하고자 할 때 등록증 첨부하여 폐업하고자 할 때 등록증 첨부하여 신고하고 여기 재개나 변경 신고는 휴업 신고한 다음이니까 등록증 첨부가 없다고 꼭 구분하시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계약 알선 업무인 중개업무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다. 그 정도 했죠. 전주에. 자, 이제 목차를 항상 보실 때 162페이지까지 지금 설명드린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까지 업무는 목차를 보시면 공부를 하시면 앞에 인장이란 개념하고 전주에 배우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 공인중개사 실장님, 고용인은 중개업무 관계 있다 없다. 있으니까 앞에 휴폐업까지 목차에서 계약 알선과 관계 있는 것은 고용인하고 인장밖에 없다고. 그러면 고용인 관계에서 고용신고 안 해도 종료신고 안 해도 개업공인선 제재가 뭐 업무정지, 인장은 다 업무정지. 그 정도가 중개업무 관계이고 요거 휴폐업까지는 대부분 다 계약 알선 관계없이 하는 것이 등록증 찾아왔다면 가게에 계셔야 되겠죠. 사무소 이전 신고하죠. 사무소 명칭, 5개 광고물, 표시 광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계약 알선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다 과태료 처분 대상. 고용인하고 인장만 계약 알선인 중개업무 관계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그렇게 했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배우실 게 163페이지 제목이 뭐라고요? 중개, 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죠? 계약은 계약인데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처럼 부동산 거래 계약은 어디서 배우시고? 민법에서 배우시고 계약은 계약인데 중개 계약은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 법시간에 배우시는 게 중개 계약이에요. 그 밑에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 있죠. 맨 위에 동그라미 05 중개 계약 큰 타이틀이 있네요. 맨 위에 중개 계약 밑줄 하셔 땡땡. 중개 계약은 앞에 용어 정의할 때 배우셨다. 누구와 누구 간 계약을 말한다.
오늘 같은 날 아침에 비가 오고 하면은 어째요 기분이? 학원에 꼭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전투감이 생깁니까? 아씨 눈만 감아보면 그냥 하루 종일 잘 수 있는 날인데 그 늘 이 습관은 아시겠지만 습관은 나쁜 습관은 몸에 빨리 배이잖아요, 그죠? 비 오는 날 만약 학원 한번 빠져보시면 여름 장마철에는 계속 빠집니다. 진짜입니다. 습관이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그날 이상하게 또 비가 와요. 오늘 비 왔으면 다음 주 월요일 또 비 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책이 하얘요. 아무 책도 없다는 거야. 어쨌든 비 와서 뭐 기분이 우울하다. 어떤 사람은 뭐 잠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잔다. 여기 이제 안 오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몸이 피곤해 주무시고 뭐 그렇겠죠. 어쨌든 뭐 나오시는 게 어쨌든 대단하시다 요즘에는. 자, 중개계약은 배우셨다고요? 중개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부동산 손님인 중개의뢰인이 개업 공유사 소장 찾아와서 내가 내 소유 아파트 매매 계약하고 싶으니까 내 소유 아파트를 니한테 내놓을 테니까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소장은 알겠습니다. 내놓고 하십시오. 제가 매매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드리겠다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그때 부동산 찾아온 손님인 중개의뢰인하고 소장인 개업 공유인사 간 체결되는 계약 이름이 중개계약입니다. 그 중개계약 타이틀 옆에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 적으시라고. 안 적어도 되겠다 하지 마시고 적으시라고. 예. 못 믿어요 아직까지. 중개계약은 적으시라고. 예. 적어놨어요. 언제 적었어요? 방금 적어놨어요. 그래 다시 한번 적으시라고. 눈을 보고 눈으로 익히지 마시고 손으로 익혀요. 진짜입니다. 4, 3, 4, 5월 가시면 민법책을 보시는데 민법책 전체 내용은 모르고 내가 아는 글자만 톡톡톡 보고 넘어가요. 그 공부 아닙니다. 밑줄되어 있는 부분이 함정입니다. 전체 내용을 읽을 줄 아셔야 되고 적을 수 있으면 중개계약은 중개해달라고 의뢰하죠.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하면 체결되죠. 민법으로 치면 낙승계약이겠나요? 요물계약입니까? 승낙의 의사표시 있으면 일반성 물건인도 관계없이 승낙의 의사표시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이 성립되는 낙승계약 적으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전에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요물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 현상광고계약 같은 거 들어보시죠? 내가 이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그게 현상광고계약이에요. 내가 네 강아지 찾아줄게 승낙만 하면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고 광고에 지정된 강아지를 찾아줘야 일 완성이 되어야 그때 성립되는 계약이 요물계약. 우리는 중개계약은 낙승계약. 중개계약은 구두계약이 가능하겠나요? 안 되겠나요? 구두계약에도 계약은 성립되고 계약서를 써도 성립되겠죠. 방식에 관계없이 성립되니까 계약은 중개계약은 방식이 필요 없이 성립된다 해서 불효식 계약 적으시라고. 불효식 계약. 이 불효식 계약은 나중에 4월 달에 제가 에듀윌 모의고사를 제가 내는데 그때 한번 내면 많이 틀리가 나와요. 이렇게 냅니다.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자 OX 해보시라고.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약 좀 더 정리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요식행위로 볼 수 있다. 답을 이렇게 번듯이 적어놓고도 보세요. 틀린다 하고도 힌트를 줬는데도 또 요식행위로 볼 수 있다. 네, 이래서 한다니까. 계약서는 왜 쓰는가? 계약서를 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에 계약서를 꼭 써야만 계약이 성립되면 요식행위야. 계약서 관계없이 성립되는 게 불요식이야. 계약서는 전속중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증거로 남기라고. 증거 기능이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틀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틀겨 나와가지고 또 나한테 와서 뭐라 이야기해요? 뭐 실수했어요. 자, 아는 건데 모르는 거요. 기억을 꼭 하라고.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공부를 5월 둘째 주까지 이론 강의 끝나고 5, 6월 달에 기출문제 끝나면 못 알아듣는 이야기는 한 2개밖에 없어요. 경매 쪽하고 몇 개밖에 없다고. 그건 알아듣는데 지금 점수가 와 나오는가? 그러니까 속는다는 거야. 출제위원들이 임으로 이기 때문에 위하여 특성상 일시적으로 이 말 넣어보면 홀딱 쏘아가지고 오오오오 나온다니까. 오오오오 이렇게. 오 예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중개계약은 기초가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을 말합니다. 중개계약은 중개에 드리겠다라고 승낙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다른 일완성 관계없이 성립되는 낙성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은 좀 이따가 전속중개계약서 왜 쓰는지 일단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고, 전속중개계약 포함하여 모든 중개계약은 구두계약, 서명계약 다 성립되니까 방식의 관계없이 성립되는 불효식 계약입니다. 거기 기초요. 그러면 밑에 테마 01번에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있죠. 밑에 네모 1번에 일반 중개계약 밑줄 하시고 일반 동그라미. 일반 개념은 앞면이 있다 없다? 일반. 앞에가 첫 주에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네가 언제 그런 수업을 했나 이런 표정인데.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다 붙이시면 비교 대상 민법은 어떤 법?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특별법은 특별히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할 때 일반 개념은 그 법의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는 개념이 일반 개념. 특별히 적용되는 법은 제한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 지금 중개계약의 종류도 결론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손님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체결되는 중개계약의 종류를 공인중개사법에서 두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가 일반 중개계약, 타이틀 밑줄 하셨죠? 일반 동그라미 하셨으면 부동산 찾아가는 손님이 중개계약하러 가는데 일반 중개계약하러 간다. 그 말은 소장 제한이 있다 없다? 소장 제한 없이 일반 동그라미 하셨으면 옆에다가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적으시라고.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을 뭐라 부른다? 일반 중개계약이라 부른다. 밑에 2번에 표준서식 밑줄 하시고 표준서식 타이틀 체크만 하고 다 설명 제가 드릴게요. 표준서식 땡땡 있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밑에 3번이 시험 나와요. 일반 중개계약은 출제 비용이 낮은데 3번 체크하시고,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는 일반 중개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해서 밑에 동그라미 맨 밑에 2번 어떤 가격 예정 동그라미 하시고, 넘기시면 3번도 어떤 금액 예정 동그라미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되어 있죠. 그럼 4번에 그 밖에 준수할 사항 밑줄 하시고, 시험에 뭐 거의 매년 나오는 것은 2번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있죠. 전속 동그라미. 전속으로 맡기겠다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 제한 없이 다 풀겠다 한 사람 딱 찍어서 한 사람만 정해서 맡기겠다 그 말이죠. 1번에 이 부분이 있나? 이 의뢰인이 중개 대상 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그 다음 밑줄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뭐라 한다? 전속 중개계약이라 한다. 그죠? 밑에 2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 있죠? 밑줄 하시고, 옆에 165페이지 3번에 중개 의뢰인의 의무사항 있죠? 밑줄 하시고. 자,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교재를 다시 확인합시다. 목차만 잡고요. 자, 보세요. 중개계약은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하고자 하는 손님이 직접 계약할 정도의 경험이나
법률 지식이 없어서 불안하니까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부동산 통해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이 중개계약이고 다시 중개해달라고 들어온 손님인 중개의뢰인하고 중개드리겠다 승낙한 소장인 개업공인사 간 계약이 중개계약. 그 중개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더라.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또 뭐가 있고요? 계속 수업 시간에 불러서 익숙해지시니 맞아요. 세법 시간이나 공시법 시간도 그렇게 즐겁고 하죠. 즐거운데 남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많이 웃다 보면 세법 시간에 즐거운 거죠. 즐거운 거는 어쨌든 뭐 몸에 스트레스 좀 적다는 거죠. 그 표정이 괜찮다는 겁니다. 인상을 쓰는 나중에 독서실 가면 이쪽 저쪽 하고는 수강생 만날 거 아니야? 언니 얼굴이 와 저랬나? 뭐야 공부 스트레스 많이 받나? 안 즐겁다는 겁니다. 수업에 많이 웃으시라고. 기억이 없든지 있든지 없든지 뭐 웃다 보면 뭐 근데 조금 더 요령하면 와 내가 못해 먹고 있노? 그 기억하면서 웃음이 좀 낫고 왜냐하면 틀려도 얼굴이 벌거지는 창피하다 쪽팔리 이것만 생각하시면 공부 안 되고 내가 지금 창피해가지고 내 얼굴 벌거진 이유가 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공부죠 뭐. 자 일반 중개 계약이란 말은 부동산 아파트 매매 계약하고자 하는 매도 중개 의뢰인 A가 자기 소유 아파트 매매권을 부동산에 맡기로 하는데 일반 중개 계약한단 말은 일반은 제한이 없으니까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동일한 아파트 매매 계약권인 동일한 매매 계약 내용을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을 일반 중개 계약. 그러니까 단지 내 아파트가 10개 있다. 부동산이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10개다. 10개 다 풀 수 있고 최대한 전국에 있는 부동산 10만 개다. 10만 개의 부동산에 다 인터넷으로 다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속 중개 계약은 전속적으로 의뢰하겠단 말이에요. 전속적으로 중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이니까 전속은 제한이 있으니까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뭐라 한다? 전속 중개 계약. 그러면 중개 계약은 낙성 계약입니다. 불효식 계약 기초이고 두 번째 손님이 아파트 매매 계약하고 싶은데 매수인을 찾을 수 없죠. 지가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 서본 경험이 없으니까 부동산 찾아가서 할 때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어떤 계약을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부동산 딱 한 군데 정해서 다른 부동산 안 맡길게 니한테만 맡길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일반 중개 계약. 일반 중개 계약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일반 중개 계약에 장점이 많은 제도이면 굳이 복잡하게 전속 중개 계약 제도까지 법에 둘 필요가 없는데 관행처럼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일반 중개 계약에 제도인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단점이 있어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둔 제도가 전속 중개 계약이어서 장점은 여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게 잘 나온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면 제도가 항상 공부하실 때 요령은 다 아시겠지만 법 속에서 제도가 유사 조도가 두 개밖에 없다. 그럼 시험 문제 내는 것은 차이점은 묻겠죠. 작년에 그렇고.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할 때 어떤 단점이 있어서 그 단점을 알아야만 이게 암기사항이 아니고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둘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시면 암기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이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단점을 보완할 목적이니까 더 의무를 4가지를 더 준다는 겁니다. 4가지.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몇 가지 의무가 더 있다? 4가지. 그 4가지는 누구 의무고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지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사항 4가지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사항 차이점이 4가지이면 소장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계약한 중개 의뢰인 간에도 의무상 차이점이 있는데 몇 가지의 차이가 있는가? 중개 의뢰인 간의 의무상 차이점은 2가지가 있다고. 일반 중개 계약한 의뢰인보다는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두 가지 의무가 더 있어요. 결론은 개업 공인에서 간 의무상 차이점은 네 가지. 의뢰인 간 의무상 차이점 두 가지인데 다 누구한테 의무가 더 많다?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사에게 네 가지 의무가 더 있고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두 가지 의무가 더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 지우지 마시고 쉬었다가 정리합시다.